안녕하세요, 수정이 여러분.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혜림 동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22년도 1학기 PBL 및 캡스톤 디자인 우수 결과물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계기로 이렇게 PBL 강좌 수강 및 공모전 참여 사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PBL 수업 과정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그 수업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PBL 수업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BL이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 팀플 형식의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BL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팀 빌딩, 프로젝트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과제 해결, 결과물 개발, 그리고 평가입니다. 절차가 세부적이다 보니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형이 대다수입니다. 이 절차 속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 기본 규칙 정하기입니다.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팀원이 다 함께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규칙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예시로 저희 팀은 마감 기한 반드시 지키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 같이 의논하기, 서로 도와주기 등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 설정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각자의 관심사 혹은 현재 대두되는 이슈를 각 분야별로 찾아와 1차 투표를 거친 뒤 추려진 목록 속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해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 수집 및 공유입니다. 좋은 자료의 양과 결과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은 비례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팀원 전원이 파트를 나누어 자료 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그만큼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 주제에 힘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발표 자료도 중요하지만 PPT도 결국 보고서 바탕으로 제작이 되며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성과 논리성이 유지되도록 신경 쓰며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 놓치는 부분이나 앞뒤로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 저희 팀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수강했던 PBL 교과목명은 경영학과 박노윤 교수님의 사회적 기업의 이해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세계적인 이슈였던 코로나 블루와 심리치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심리상담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의 목적인 다양한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 해결을 위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린캔버스를 이용해 이러한 솔루션과 고유의 가치 제안을 찾아 보고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 결과물은 저희 팀이 작성한 실제 보고서이며 이것은 PPT입니다. 이번에는 PBL 수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정 정리입니다. PBL 수업 특성상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진행할 단계가 많으며 단계마다 내용들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원 각자 다른 일정도 있기에 헷갈리기가 쉬워 일정 정리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방향 및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주제를 명확하게 정했어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방향 및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흐름에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고 결론을 도출했을 때 모호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내내 방향과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곤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작성입니다.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고서 분량이 많아 깔끔하게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방향 및 목표의 명확성이 없다면 보고서 작성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해결 방법들의 공통점은 팀워크입니다.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하며 소통을 열심히 한다면 웬만한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PBL 수업 내 프로젝트 활동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한 학기 동안 주제와 관련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역량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내용 이해 및 적용 역량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 및 사례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습한 내용을 완전히 저의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적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 역량입니다. 저의 경우 주 역할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해 1, 2차 프로젝트 모두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방대한 양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기록 역량까지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PBL 수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교내 PBL 및 캡스톤 디자인 우수 결과물 공모전에 제출하였고 저희 팀은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수상을 하니 PBL 수업 내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며 깨달았습니다. 그 후 한 교수님께서 공모전 수상을 통해 저희의 결과물을 좋게 봐주시고 교양 교재의 활용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갖게 되면서 한층 더 PBL 수업에 대해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는 계속해서 PBL 형식의 수업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의지가 되어줬습니다. 그 후 캡스톤 디자인 수업도 수강하며 두 수업을 통해 대학원 진학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살짝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학원에 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전공하고 싶었고 전공 특성상 거의 모든 수업이 프로젝트형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맞을지 또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수업을 통해 대학원 진학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었고 프로젝트 경험들을 활용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학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합격하여 현재는 재학 중이며 대학원 내에서도 두 수업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경험을 통해 PBL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수정이 분들이 PBL 수업에 대한 팁이나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수정이 분들이 PBL 수업에 도전을 해보시고 공모전까지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형식의 수업보다 해야 할 업무가 많고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기에 꼭 한번 수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